대표이사나 주주가 자신의 돈을 회사에 넣는 시점, 가수금을 넣는 시점이죠. 그 시점이 바로 회생의 골든타임인 것은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종결자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본 주제는 골든타임이란 건데요. 회생 신청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된 것 같습니다. 법인 회생이라는 게 법인은 살리는 제도잖아요. 이런 절차에도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모든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채무자 회사는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지겠죠. 더 이상 원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가 원자재도 사오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 회생 신청 시 그대로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골든타임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순수하게 어느 딱 시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의 종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운전자금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자금이 없어져 가지고 원자재도 살 수 없는 정도가 된다, 임금도 줄 수 없는 정도가 된다, 그게 이제 골든타임의 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 사이클 정도의 원자재 매입 대금과 인건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사이클의 주기는 아마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더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즉, 이 한 사이클 정도의 운전 자금이 남아있을 때가 기업이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지난다면 법인 회생과 더불어 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의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시점보다 먼저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기보다는 훨씬 먼저 오셔야 돼요. 한 사이클 정도만 남은 운전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영업에 매진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하셔야 되고 법원 관리원 등의 직원과도 소통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생 신청하면 거래처들이 거래 대금을 잘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조기에 회생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에는 회생 절차에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은 이겁니다. 바로 대표이사의 가수금 투입 전에는 와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통 기업이 경영 악화에 들어가서 회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단계를 좀 검토해 보면은 첫 번째로 경영 악화가 있게 되면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표이사는 어쩔 수 없이 외부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출받은 돈으로 뭘 하냐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산업을 약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산업을 그대로 놔두고 신규 사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되면 좋은데 기존 사업으로 인한 악화는 계속되고 또 신규 사업까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그때부터 대표자 가수금을 투입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분식회계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외부 자금 투입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받는다는 거죠. 1년 정도 지나면은 회사에 결산 자료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결산 자료에서 단기순 손실 상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본 잠식 상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기한이익 상실시키면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익이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형사처벌이라든지 조세부담, 그리고 대표이사의 신용상의 문제까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골든타임을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회사가 좀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저는 적어도 아까 네 번째 단계였죠. 외부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산업을 다시 한번 잘 해보던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실행했는데 좀 상황이 안 좋다, 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회생 절차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 했지만 그게 실패했다면 주저하지 않고 회생 절차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신규 사업이 성공했는데 기존 사업의 악화로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회생 절차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존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신규 사업으로 완전히 기업의 방향을 바꾸는 걸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든타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산업군마다 그 시기가 다르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도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표이사나 주주가 자신의 돈을 회사에 넣는 시점, 가수금을 넣는 시점이죠. 그 시점이 바로 회생의 골든타임인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렵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돈을 회사에 넣어야 하나라고 고민된다면 그때가 회생을 신청해야 될 시기입니다. 회생 신청 전에 넣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회생 신청 후에 넣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골든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